안녕하세요. AI 순옥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 시니어 여러분에게는 그 숫자가 때로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기초연금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직도 만 65세만 넘기면 평생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최근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거라는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요. 나라에서 어르신들께 매달 드리던 34만 원조차 일부는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될 상황입니다.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막막하시죠?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줄 기초연금 중단 사태의 대안과 추가로 돈 받는 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볼 테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기초연금 개편안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시니어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에게는 국가가 매달 기초연금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변경으로 상당수 어르신들의 연금이 끊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까지 분명히 받았는데 올해는 왜 안 나오지?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몇몇 어르신들은 예고도 없이 매달 34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중단돼 한순간에 생활비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믿어왔던 지원이 사라지는 현실 앞에서 당혹감과 불안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초연금 중단 사태의 핵심은 지원 대상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의 변화입니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연금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가난한 분들 위주로 집중 지원하도록 기준을 바꾸려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대상 인원을 전체 노인의 5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현재 연금을 받던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더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어요. 2030년부터 연금 신규 수급 연령을 66세로 올리고 2년마다 1세씩 높여 2040년에는 70세까지 맞추는 안도 공식 제안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65세에 연금을 받는 시대가 끝나고 67세, 68세, 훨씬 늦게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기초연금 하나만 믿고 노후를 준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지원은 언젠가 끊길 수 있으니 내 노후 소득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축소되는 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분들은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의 연금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내 수입을 늘릴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기초연금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혜택과 지혜로 채우면 되는 것이죠. 물론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면서 다른 지원책들을 함께 내놓고 있고 우리에게는 아직 활용하지 않은 숨은 혜택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기초연금 중단, 이꼬르 노후, 파산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오히려 이것이 내 재산과 권리를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파이프라인은 한 군데가 막혀도 여러 갈래로 물길을 트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대안들을 들으시면 분명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기초연금이 갑자기 끊긴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서울에 사시는 67세 이건호 어르신은 작년까지 매달 꼬박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에 보태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연금이 뚝 끊겨 의아하셨죠. 알고 보니 정기재산 재평가 과정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소득은 그대로였지만 집값 상승으로 계산상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버린 겁니다. 정부는 모든 연금 수급자의 소득 재산을 매년 2차례 현미경 검증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기준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아예 중단됩니다. 이 어르신처럼 내 수입은 그대로인데 연금이 끊긴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집 한 채 있으니 부자로 간주돼 버린 씁쓸한 현실입니다. 또 다른 숨은 진실 하나는 노인 연령 상향으로 인한 지급 연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박현옥 씨는 원래 5년 뒤인 65세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법 개정으로 2030년에 수급 나이가 66세로 오르면 이분은 65세 생일이 지나도 연금을 못 받습니다. 한 해를 더 기다려 66세가 되어서야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몇 년 지나 68세, 70세로 계속 늦춰지면 우리 50대 시청자분들께서는 은퇴 후 상당 기간을 연금 없이 견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몇 달 늦게 받는 문제가 아니라 노후 계획 전체가 변경될 수 있는 큰 변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만큼 다른 혜택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의 노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예전엔 65세 이상이어도 근로소득 공제를 거의 못 받았지만 이제 65세 이상 노인은 월 20만 원에 더해 근로소득의 3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할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간주되는 나이를 75세에서 65세로 낮춰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조금 벌어도 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에서 탈락해도 다른 복지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그거 해당되겠어? 하고 모르고 지나치지만 이런 정책 변화들을 잘 알아두면 위기 때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내가 성실히 부으면 오히려 기초연금을 깎였다는 불만이 컸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월액이 기초연금보다 많으면 그 차익만큼 기초연금을 덜 주는 제도가 있었죠. 이 때문에 국민연금 냈더니 손해봤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정부가 마침내 이 불합리한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국민연금을 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깎는 일은 없애자는 요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든 말든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은 온전히 받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받을 때 20% 깎이는 부부 감액 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죠. 이런 변화들은 숨은 긍정적 요소입니다. 즉, 지금 당장은 일부 연금이 끊겨도 이제부터 받게 될 연금은 온전히 내 것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정리해보면 기초연금 중단 사태는 분명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만 동시에 여러 제도 개선과 보완책이 맞물려 돌아가는 중입니다. 연금의 판도가 바뀌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퍼져있던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용돈연금이라는 그림은 사라지겠지만 그 대신 정말 필요한 어르신께 집중 지원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른 길로 지원하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첫째, 내 상황부터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시급합니다. 혹시 내가 앞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 보세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은 노인 단독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28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이면 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소득 인정액이란 모든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본인 명의의 집과 예금, 심지어 자동차 가치까지 모두 합산하죠. 이 금액이 기준선보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연금이 삭감되거나 아예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재산 목록과 소득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세요. 혹시 조금만 조정하면 기준에 맞출 수 있는데 모르고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컨대 예금이 많다면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해서 명의를 변경한다든지 소유한 집이 있다면 임대소득을 조절한다든지 하는 식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편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은 건 아닌지 정부가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재산 구성을 슬기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 미리 탈락을 방지하거나 최소한 언제쯤 내가 탈락하겠다 예측이라도 할 수 있으면 대비가 수월해집니다. 둘째, 국민연금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연금들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아직 국민연금을 납부 중이거나 수령 예정인 50에서 60대 분들은 가입 기간을 늘리고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고려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오래 부을수록 많이 받고 늦게 받을수록 매달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년 연기하면 연금액이 7.2% 증액되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있다면 다른 한 분도 임의 가입을 통해 최소한의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몇만 원씩이라도 10년 부으면 65세 이후 평생 매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깎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국민연금 들었더니 손해라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두 개를 다 받는 시대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종류 불문하고 모두 챙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기초연금만 바라보던 시선을 넓혀서 다층 노후소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의 다른 지원금과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외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현금 지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한 어르신들께 자체적으로 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나 경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에게 분기별로 현금이나 상품권을 제공하는 복지사업이 있으니 본인이 속한 지역의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이신 어르신이라면 보훈처에서 주는 보훈연금과 수당이 있습니다. 이런 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면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기초생활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현물로 받는 혜택들도 결국 현금 지출을 아껴주는 효과가 있으니 꼼꼼히 따져서 받으셔야 해요. 요즘은 행복카드 같은 이름으로 지자체에서 어르신들께 연간 몇만 원씩 교통비나 문화비를 충전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만큼 이런 부가 혜택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놓치면 본인 손해인 공짜 돈이니 부끄러워 말고 꼭 타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수입원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늘려서 1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조건이 맞으면 가벼운 활동으로 월 20에서 3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였던 분들은 공익활동형 일자리에 우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월 30시간 봉사활동을 하면 월 29만 원의 활동비를 드리는 공익활동 일자리가 대표적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공원 환경정비, 경로당 도우미, 어린이 등 학교 도우미 같은 일들이죠. 어렵거나 힘든 일도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며 용돈도 버는 일석이조 활동이라 정부에서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험을 살린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는 월 60시간 근무에 약 76만 원 급여가 나오기도 하고 기업 연계형 일자리는 나이 60부터 참여할 수 있으니 시니어 인턴 등 살펴보면 본인에게 맞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해서 버는 돈은 연금과 달리 내 자존감도 높여주는 소중한 수입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번 돈은 일정 부분 소득 인정액 계산에서 공제도 되어서 복지 혜택에 불리하지 않게 처리해줍니다. 그러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와 단절되지 말고 일자리를 찾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70대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5째, 내가 가진 자산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주택연금이 대표적입니다. 집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중 내 연금은 없고 집만 덜렁이 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 영목이지 있습니다. 만 55세 이상의 부부가 1주택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집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65세 평균 가입자의 경우 월 약 122만 원 정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집 가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져서 예컨대 시가 5억짜리 집이면 약 월 100만 원, 10억짜리 집이면 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억 원 상당의 집을 담보로 가입한 65세라면 월 36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갖고 계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노후 소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집은 자식 줄 건데 하며 망설이실 수도 있지만 주택연금을 받아도 집은 계속 내 소유이며 내가 거주합니다. 돌아가신 후에 정산하는 구조라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도 당장은 내 생활자금을 확보하는 묘안이죠. 비슷하게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농지연금이라고 해서 농지연금화 제도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국 가만히 앉아있는 재산을 움직이게 만들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비단지뿐 아니라 정기예금, 보험, 퇴직연금 등 모든 자산을 통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목돈이 있다면 은행 이자만으로 쓰지 마시고 연금보험이나 연금 신탁상품에 넣어 매달 일정액 나오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혜택이 있는 연금 저축계좌도 활용하면 좋겠죠.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에서 무료 상담도 해주니 적극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하나 깎였다고 한숨만 쉴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내게 맞게 리모델링해서 평생 월급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소통하고 사회적 지원망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식 눈치 보느라 어려운 티도 못 내고 참고만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내 연금이 끊기면 자녀에게도 솔직히 알리고 상의하세요. 자식들도 부모님이 어떤 지원을 받다가 못 받게 됐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분들이 용돈을 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 함께 지자체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어르신 혼자 가시면 모르고 지나칠 정보도 젊은 사람들이 같이 알아봐드리면 금세 찾거든요. 그리고 동네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과도 자주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 선후배들이 정보를 공유해 줍니다. 어르신, 동사무소에서 오늘 쌀 준대요. 이번에 무슨 지원금 신청받던데 해보셨어요? 이런 생활 밀착형 정보는 현장에서 가장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혜택도 챙길 수 있는 법입니다. 기초연금 몇 푼 줄었다고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 더 넓은 인간관계와 정보 네트워크로 그 이상을 얻어오시면 됩니다. 정부 정책은 계속 바뀌겠지만 우리의 지혜와 연대는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초연금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리 알고 대비하면 오히려 든든한 노후를 꾸릴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34만 원의 연금이 끊기는 건 분명 아픈 일이지만 그 자리를 채울 방법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부의 지원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에요.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대신 어딘가 다른 쪽에서 분명 새로운 혜택의 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몰라서 못 받은 돈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몫을 꼼꼼히 챙기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하나 줄었다고 노후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국민연금, 일자리, 주택연금 등 여러 갈래 소득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신다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정보와 실행력입니다. 알고 대비하는 사람은 결국 웃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에이 모르겠다 하고 손 놓은 사람은 남들 다 받는 혜택도 놓치고 손해를 봅니다. 특히 우리 50에서 80대 시청자분들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와 끈기가 있으시잖아요.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젊은이들보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끝으로 강조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언젠가 사라질 수 있어도 여러분의 노후 행복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 정책이 어떻게 바뀌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임을 잊지 마십시오. 불안해할 시간에 한 발 앞서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에겐 아직 쓸모있는 정보와 기회, 그리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변화도 분명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유익한 정보들 계속 전해드릴 테니 함께 지혜롭게 대비해 나가봅시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